네, 안녕하세요. 용광중학교 학생 여러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각 학년 교무실에 가정통신문 한 회는 자, 오늘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학습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의 2학기 회장들은 각 학년 교무실 가정통신문 한 회 가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활동지를 수령해 와서 학급의 친구들한테 배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학습지를 배부를 받은 학생들은 이 학습지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하고 잘 정리해서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잘 모아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영상은 유튜브 K현실 고증이라는 이런 유튜버에서 일진들의 삶이라는 이제 하나에 대한 영상을 선생님이 잠깐 첨부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에 나타나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은 우리 용강중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학교폭력의 유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용강중학교에서 약 4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선배 후배 간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용강중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에 일진도 없고 또 이러한 일진이 후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갈구거나 또는 험담하거나 또는 강요하지 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강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그러면은 주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 또는 학교 폭력인지 내가 저 친구의 장난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했는데 이걸 가지고 섭섭하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한 게 아닌지 또는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내가 속이 좁은 것이 아닌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로 학교 폭력과 장난과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교 폭력과 장난과의 모호한 경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이 그 동영상 편집을 잘못했나 봅니다. 이런 제기슨.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보면 어떤 남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판치기를 하자고 합니다. 판치기를 하자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하자고 강요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동전으로 판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실패. 두 번째 학생도 실패.
자, 세 번째 학생도 허리를 세워서 하지만 실패.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았던 이 친구가 판치기에서 싹쓸이로 성공을 하니까 머리를 때리고 됐어 너 가져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방금 이 친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 머리 때리는 게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자,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학교 폭력인지 장난인지 여러분들이 학습지에다가 표시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30초 안에 한번 짧게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14개가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답변들 다 적었으면은 자,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것이냐? 자,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놀이 걸리면은 벌점 1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들어왔을 때 공을 던져요.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주변 학생들도 그 상황이 재밌는지 웃습니다. 자, 기분은 나쁜데 공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꼭 괴롭히는 애들은 저래놓고 꼭 장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학부모님도 그래서 장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사고는 쳐놓고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순수하게 장난, 아주 순수성이 너무 빛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과연 장난이었을까요? 자,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례가 학교 폭력인지 또는 장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하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관해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시간은 30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를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어떤 친구 자고 있는데 아마 자고 있으면 얼굴 표정이 다 풀리죠. 그래서 자, 원치 않는 표정이나 원치 않는 얼굴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은 동의 없이 촬영한 거라고 이제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렇죠. 굴욕샷이죠. 굴욕샷인데 그거를 이제 잘못 찍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SNS에다가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이렇게 괴롭혔던 친구가 정색하면서 장난이었는데 괴롭힌 줄 알겠다는 식으로 마치 피해를 당한 사람을 쫌생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이제 이유를 한번 30초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는 14개라고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사례입니다. 내용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세요. 자, 표정부터 조금 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돼지랍니다. 돼지. 이것들이 죽으려고. 또 돼지랍니다.
자, 선생님은 화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있지? 자, 저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즐겨하고 있죠. 자, 또 장난이라고 합니다. 장난. 항상 이런 새끼들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항상 장난이라는 그 교묘한 출구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출구 전략이죠. 자, 안 통해요. 자, 30초간 이것이 학교 폭력인지 또는 장난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자, 그것에 관련된 이유를 자, 옆에 자, 사유에다가 자, 잘 작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은 잘 보고 자, 선택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톡이 왔어요. 하지만 뭔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카톡이 아니라 뭔가 이 친구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죠? 자, 같이 놀아주는 뭐 친구 비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랑 놀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내라, 뭔가를 바쳐라 라는 이제 금품에 관해서 이제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친구에 관해서 이제 외모에 대한 비하와 진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인생의 절반을 학교에서 지내는데 이런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루 내내 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옆 빈칸에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시작부터 이제 욕설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이 여학생한테 뭐라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방에서 나갔지만 또 다시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DM 과목 또는 카톡 과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먼저 캡처부터 하세요. 캡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황을 잘 증명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캡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에 관해서 자, 선택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옆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 잘 보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잘 해보세요. 자, 아마 뉴진스 얘기하는 것 같죠? 자, 턱에 구멍이 날 수가 없죠? 네. 바닥에 떨어진 거를 다시 올려줬어. 자, 이건 먹으라는 의미죠? 자, 충분히 기분 나빠하죠?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왔다. 또 그 황금의 단어. 장난친 건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항상 그런 저런 출구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에 관해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충분히 우리 학교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선생님이 용광중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비슷한 사안들에 관해서 많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사례입니다. 어, 저 친구가 얼굴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뭔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아 성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난 친구가 더 얼굴이 큽니다. 아, 그렇죠. 부모님 드립, 패드립 나왔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내뱉고 가는데, 자, 이런 상황이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옆에 빈칸에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자, 9번째 사례입니다. 자,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자,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렇죠. 눈빛이 교환됐죠. 자, 물을 뿌리고, 그렇죠. 어깨빵. 이거는 계획적인 거죠. 저래놓고 지가 뻔뻔스럽게.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둘의 사이에서는 장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겪은 당사자는 과연 장난이었는가, 학교 폭력이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용강중학교의 교실의 복도에는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생활지원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 확보 바로 됩니다. 자, 10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을 잘 보고, 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탈의함이 들어갔죠. 우리 학교도 이런 탈의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아, 저런 짓을. 자, 저렇게 하고 탈의하면서 못 나가게 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 막힌 공간이 폐쇄공포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지 혼자만 즐겁죠. 본인, 자, 장난이라는 것은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자, 하는 사람만 즐거운 것은 이것은 장난일까, 학교 폭력일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우리 교실에서도 혼자만 즐거워.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공감을 못하고, 어떤 친구는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장난일까, 장난이 아닐까. 자, 11번째 사례입니다. 아, 또 나왔어, 이 여학생. 자, 이 여학생 완전히 단골 손님이네요. 자, 정체모를 찌라시에 의해서 흥분해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죠. 그냥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데려가서 한쪽에 구석에 몰아놓고 뒷담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가 탐정이 그냥 파고 다닙니다.
또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상태로 믿어줘야지 그런 상태를 계속 몰아갑니다. 지네들이 탐정인 줄 알고 파고 있죠. 자,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파고 협박까지 하다가 진짜 선생님이 이 상황에 관해서 파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곤란해지겠죠. 자, 이 상황은 학교 폭력일까 장난일까? 자, 아마 그 여학생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겠죠. 이 남학생이 자기를 뒷담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학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 자체를 믿어주세요. 실제 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지를 꺾어서 본인의 의지를 꺾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 추궁하다가는 장난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자, 12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이 여학생. 자, 이 여학생 나오면 뻔하죠. 자, 속였죠. 민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판기 앞으로 꼬셔가지고 요렇게 그렇죠. 음료수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봐 우리 용강중학교에서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런 학교 폭력에 이용될 수 있는 자판기가 없는 이유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 저렇게 갚는다고 치고서 갚은 상황은 거의 선생님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학교 폭력인가 장난인가 여러분들이 자, 잘 판단하시고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그 옆에다가 이유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 여학생 또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학교 폭력에 관계되어 있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손가락, 어느 손가락인가? 자, 중요한 손가락이죠.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자,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쉽게 친구들 간에 손가락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욕설입니다. 욕설. 욕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 표현 자체를 하는 것이 장난인가 학교 폭력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옆에다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학생이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마 2학기 처음 맞이해서 이제 계약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새 옷 샀나봐요, 새 옷. 네. 자, 그렇죠. 근데 이 옷에 대한 디자인이 다른 친구들 보기에는 좀 취향이 아니었는지 이 새 옷을 산 부분에 관해서 자, 놀리고 장난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 엎드려 있으면서도 힘들어 하는 정도에 대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 상황이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나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옆에다가 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선 14개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 속의 상황이 장난일까 학교 폭력일까에 관해서 자, 또래 학생들 또는 출연한 학생들이 이러한 영상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 같이 공감이 되는 내용인지에 관해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한 명인데 괴롭히는 친구가 더 많잖아요. 피해자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거를 다수결로 해도 무조건 그건 장난이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자, 그렇죠.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자,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린 다 작년이었는데 너는 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일까요? 이런 상황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싫어가지고 하는 그런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들만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들 학교 폭력 맞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다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이 발생한다면 장난이라고 과연 장난이라만 볼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해자들도 자기가 폭력인 걸 알고 있는 가해자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친구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시작하면은 군중의 무리 때문에 군중의 심리 때문에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군중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 적셔져서 동참되면 여러분들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 자기가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그런 행동들을 했을 텐데 자, 그렇죠. 가해자는 이게 폭력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이라고만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선생님하고 대면해서 자, 각자 신고가 접수가 된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는 자, 이 가해자로 신고가 된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와서는 다 그 상황 자체를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그것을 싫어했을 거다.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장난이었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충분히 그래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 그러면은 학교 폭력인지 장난인지 우리가 이거 판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자,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그걸 당하는 제가 기분이 많이 나쁘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기분이 자, 나쁘면 겪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난스럽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끔은 이제 제가 예민해가지고 욱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나 또는 그날 본인이 겪은 학생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감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장난 때문에 친구랑 한번 싸운 적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너는 기분이 나쁘고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두 명이 자기 장난을 못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 전체가 자기가 내가 장난치는 거를 못 받아들인다 이러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 장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렇죠.
장난치는 사람만 재밌어. 겪는 사람은 재미없고, 주변에서 볼 때도, 아, 저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반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학급에서 돌아가는 사정은 여러분들이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장난치는 사람만 재밌는 건 장난이라 보기 힘듭니다. 공감이 되어야 되죠.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되죠. 서로 간에 다 모두 다 웃음이 나와야 되죠. 진짜는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가해자들, 피해자들이 두 사람을 붙여서 통일을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만들고 좋을 것 같다. 장난을 치더라도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예의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지 않은 정도에서만 그걸 기준점을 두고 그 높은 선에서만 장난을 친다면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들끼리 웃고 떠드는 상황에서 때리는 거는 그냥 뭐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상황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저는 폭력으로 느낄 것 같아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수가 봤을 때도 이거는 가해자 입장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학생들 나오는, 여기서 발언한 학생들조차도 장난과 폭력에 대한 경계가 어떤 건지, 이거는 장난일 수도 있고, 이거는 폭력일 수도 있고, 이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폭력을 구분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 등장했습니다. 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저는 장난과 학교 폭력의 싸움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이 하시거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잘 적어야 돼요. 우리간의 힘이 분명한지 불분명한지 자, 여기서 전문가님은 힘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거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조용조용하고 그렇게 발언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의 불분명하다는 것은 다 있는 여기는 생명인데 저쪽은 생명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힘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사회적인 힘.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당하고 있는 친구보다 가해하는 친구가 좀 더 영향력이 있거나 학급의 회장, 부회장, 임원이거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학생이라면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힘의 불균형, 에너지 레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인지가 많고 영향력이 많은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힘이 분명한가 힘이 불균형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되어 왔던 자, 그래서 일회성인가? 자, 한 번 정도는 애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되어 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가까운 사례들은 그 양상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좋고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은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 번째는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눴을 때 피해 학생이 보호를 그렇죠. 이 겪고 있는 학생,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멈춰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 측에다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그 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가해 학생한테 그만해. 제발 그만해. 더 이상 하지 마. 멈춰줘. 이렇게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라 보기가 힘들겠죠. 학교에 피해를 입는 거, 보호에 혹은 마음씨를 신경 써서 중학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응용을 할 때 이것이 장난인지 학교편에서인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측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는 수치심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책을 하는 심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손상된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가해 쪽에선 친구들한테서 느끼는 감정들은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해하면서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제가 나를 너무 좀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싶어하고 항변도 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내가 순순히 사과를 해버리면 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도 내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런 온도 차이가 생기고.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해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자, 이러한 그 신고자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선생님은 그것을 지켜 세워줍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선생님이나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자, 물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가 그렇게 힘들었나? 또는 얘가 먼저 했고 얘도 전에 저한테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잘못을 좀 더 숨기고 작아지려고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도 겪은 일은 안타깝지만, 자,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겠죠. 만약에 가해 학생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똑같이 보호를 받지만, 자, 서로 간에 쌍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잘못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것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감정이 내가 정확하고 상대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차리면 그거를 폭발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조율이에요.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게 싫다. 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드럽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갈등에 대한 상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자, 아직 여러분들은 미성년이고 미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지내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항상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용기를 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 이해치적인 지금 전화 번호고, 저희 2588번으로 가입하고 있는 핸드폰 통화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1384와 같이 고등학교 전문학교는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학교 전담 경찰관 127도 있겠죠. 127. 가해하는 제일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토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자꾸 더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사실에 대한 인정, 사과, 그다음에 지키는 것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40분이 넘었네요. 자, 그래서 자, 장난과 폭력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자, 이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